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에이수스 노트북 되게 많죠. 게이밍이 ROG, 작업용이 젠북, 그리고 다양한 활용이 비보북까지.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비보북 중에서는 상위에 있는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4X예요. 노트북을 열면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시원시원하죠. 이 디스플레이의 힘을 엄청 실은 노트북이에요. 14형 16:10 OLED의 2880 x 1800이라는 2.8K QHD 플러스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90Hz 주사율입니다. 16:10이 16:9보다 위아래로 크다 보니까 웹서핑을 할 때도 좋고요. 사무용, 작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팬톤 인증을 받았는데 스펙이 대단합니다. 일단 색역 sRGB 100%에 어도비 RGB 97%, DCI-P3는 100%까지도 만족해요. 다음은 밝기. 스펙보다 높은 최대 420니트가 측정이 됐고요. 굉장히 밝죠. 색상 정확도도 보통 델타 값이 1에서 2 이하면 전문가용이라고 하는데 실측 1.99로 전문가용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DCI-P3가 만족하기 어려운 색 영역이죠. 이제 색에 있어서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즉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OLED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 화면을 보면 되게 쨍쨍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오래 보면 눈이 좀 아플 수 있는데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TUV 라일랜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플립 커플이니까 눈이 좀 더 편하겠죠. OLED 특성상 대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밤에 영화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좀 아쉽더라고요. 일단 외형 디자인. 얘는 실버인데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강성도 어느 정도 있고 색상도 괜찮아요. 무게도 1.45kg으로 얇고 가벼운 편이죠. 그런데 이 로고는 진짜 너무너무 취향을 탈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튀어나와 있는데 그냥 비보북 프로 X라고 깔끔하게 썼어도 되게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의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빛금 패턴, 노트북을 열면 여기에도 이 빛금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일단 키보드 배색 자체는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검은색 하얀색이 아닌 그레이톤도 들어가 있고요. ESC는 포인트로 있고. 그런데 여기 위 이 패턴 그리고 여기 디자인 문구까지 좀 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키보드 배열은 무난하죠. 방향키가 좀 아쉬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전원키는 백스페이스 위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절전이에요.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기본 설정 자체가 2, 3초 눌러도 안 꺼지게 그렇게 해놓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가 있죠. 요건 좋아요. 잘 보이게 약간 키캡이 문자 부분이 다 투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엔터키에 있는 이 패턴, 이게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너무 잘 보여서 신경 쓰여요. 키가 크다 보니까 광량이 일정하지 않은 게 보여가지고 좀 2차로 불투명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 X면 고급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게이밍스럽다? 트렌디하게 보이려 했다? 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게 취향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말을 좀 하긴 했지만 트랙패드가 엄청 크다. 요 점은 마음에 들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원이 있죠. 요거 작업용 하키입니다. 요렇게 쓰는 건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엔비디아 스튜디오 인증도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작업용으로 좀 적합하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건데 요거 기준이 좀 있습니다. 스펙도 한번 살펴보죠. CPU는 4코어 8스레드 인텔 i7 11370H가 탑재가 됐고요. 16GB 램에 RTX 3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TGP는 35W로 3050 중에서 중간 정도 급이 들어갔네요. 그럼 성능도 한번 볼까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1만 점 중반대를 기록했고요. 온도는 70도로 사실 엄청 낮진 않죠.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다음은 타임스파이인데요. 4148점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데스크톱이 GTX 1060 3기가에서 6GB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볍게 쓰기에는 정말 괜찮죠. 다음은 CPU 성능 시네벤치 R20인데요 2250점으로 데스크톱이 i3 10300 정도의 성능이었습니다. 같은 4코어 8스레드인 걸 감안하면 성능이 꽤 높죠. 그래서 게이밍용은 아니지만 게임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먼저 롤인데요. 게임을 일단 다 풀 HD로 돌려봤거든요. 매우 높음에서 140프레임을 꾸준히 뽑아주고요. 이 정도면 뭐 롤 하는 데는 충분하죠. 오버워치에서도 스케일 100%, 중간 옵션에서 150프레임 가량을 보여줬습니다. 노트북이 90Hz이기 때문에 사실 90프레임만 방어하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넉넉한 편이고요. 다음은 배그 국민 옵션 3 울트라인데 130프레임 정도예요. 이 정도면 사실 QHD로 돌려도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20프레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이밍 성능도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숨겨진 ASUS 다이얼 패드를 얘기해야 되는데 안 쓸 땐 이렇게 가릴 수도 있다. 요 점은 굉장히 좋죠. 이제 요런 게 생산성을 위한 건데 프로아트 전용 프로그램에서 공통 기능에서 기능 추가를 시스템 밝기 얘를 누르고 적용을 하면 패드를 돌리면 이제 요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시스템 밝기 들어가서 터치하고 다시 돌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이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사실 공통 기능은 기능이 몇 개 없고 여기 우측에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에서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아래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브러쉬에 들어가서 브러쉬 크기, 경도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메뉴에서는 조금 품이 들긴 해요. 이렇게 품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터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직관적이진 않은데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조그 셔틀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ASUS가 이런 실험적인 걸 은근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쓸 때 자체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킬러 기능 같은 게 없어도 제품 자체가 메리트가 좀 있다 보니까 크리에이팅, 작업하시는 분들부터 학생까지 폭 넓게 기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어도비랑도 제휴를 해서 22년 9월 2일까지인가 노트북을 사면 어도비 3개월 무료 멤버십도 준대요. 그리고 모든 디스플레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틀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 i1 디스플레이 보정기를 이용해서 색 보정도 지원을 해요. 이런 데서 전문가 제품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 안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합판을 뜯어냈고요. 일단 CPU와 GPU 모두 히트파이프 한 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서로 공유를 해요. 얘가 CPU고 얘가 GPU거든요. 보시면 둘 다 지나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 가까운 게 조금 더 히트싱크가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SS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개가 들어가 있는데 스몰 패드가 기본으로 붙어 있고요. SSD는 인텔 670P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지만 인텔인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4개의 랜드가 DDR4거든요. 보시면 별도의 램 소켓도 없죠. 한마디로 램 증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래도 역시 이게 알루미늄이니까 강성이 확실히 좀 있긴 하네요. 이게 열 전도율이 높아서 그렇지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전체적인 소감은 일단 얇고 가벼워요. RTX 3050이면 이제 웬만한 게임도 보시다시피 잘 돌리는데 1.45kg 밖에 안 되죠. 120W 어댑터를 포함해도 2kg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DCI-P3 100%, OLED 2.8K 이런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100만원 초중반대인데 가격도 사실 좋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고만고만한 것들도 RTX 3050이 들어가면 100만원 스타트인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엄청 좋죠. 그런데 포트 구성이 이 가성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서 그런지 좀 아쉬워요. 일단 왼쪽에 USB 2개, 이거 2.0이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USB PD 충전이 지원되는 썬더볼트 4.0 최신 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HDMI 단자는 1.4 버전이고요. 그런데 4K 60 모니터 연결은 또 되더라고요. 이외에는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와 3.5파이 단자가 있네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전면 카메라를 가리는 기능, 이건 모든 노트북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건 좋습니다. 소음은 좀 있는 편인데 무게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48dB 가량이 나왔는데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조용한 건 맞지만 노펜급 소음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르겠죠. 그런데 이건 인게임 테스트라서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포토샵, 간단한 영상 편집, 영상 편집은 소음이 좀 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소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오래 가는 편이에요. 유튜브 연속 재생 시 6시간 15분, 게임을 할 때는 1시간 15분으로 울트라 B급 치고는 선방했죠. 이게 참 제품은 좋은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은 또 호불호 영역이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품 자체는 가성비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